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들을 볼 것인지 또 그렇게 섬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적 정의협회 여러분의 강사가 계신데 저희 학교에 원장님 오셨고 소장님 오셨고 이번에는 교육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거의 코피에 있는 강사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해 주실 서동욱 팀장님 소개할 때 박수로 소장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교장 선생님 소개해 주신 대로 원장님 다녀가고 소장님 다녀가고 팀장 왔습니다. 서동욱입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우리 미랄 둘의 학교, 회복적 학교로 만들어가는 이 방향들을 같이 공유하고 특히 오늘은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께는 좀 더 실용적으로 가정에서 다 약속 만드실까요? 아이들하고? 아, 네. 약속을 뭐 이따가 저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약속을 꼭 문제 있을 때 만들죠. 보통. 네, 뭔가 애들이 뭔가 다퉜을 상황에서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만들면 이게 거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모 간의 어떤 그 소통을 해가면서 만드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이제 지시 형태로 약속이 이제 만들어지고 너는 그걸 지켜라 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방향을 조금 넘어서서 일상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천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제 부모님들 선생님들 같이 계신데 회복적 생활교육 또 회복적 정의로 실천해 가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학교 회복적 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적 생활교육 또는 회복적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질문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런 좀 기회가 돼서 전에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영미권이나 이렇게 회복적 생활교육을 먼저 실천한 나라들을 이렇게 좀 방문해서 배울 기회가 있어서 저도 영국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영국에도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처음으로 실천하신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이름이 이제 벨린다 호킨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회복적 생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서 영국까지 찾아왔는데 뭘 뜻하고자 오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회복적 정의가 학교의 문화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회복적 학교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회복적 학교 문화는 뭘까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내용을 뭐 저희 소장님, 원장님 통해서 이제 들으셨었을 텐데 회복적 정의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는 걸 알지만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많이 가서 이제 연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복적 정의를 이렇게 연수도 많이 들으셨으니 한번 이제 읊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회복적 정의가 산수의 열매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자료 중에서는 영국에 있는 회복적 학교에서 소속돼서 다니는 아이들은 9살 이상이면 회복적 정의를 소개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어서 이제 참 안타깝게도 회복적 정의를 설파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실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이한테 회복적 정의 개념을 조금 알려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셨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셨던 회복적 질문 같은 것도 좀 나누니까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힘들어하면은 그거를 도와주는 게 회복적 정의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만나고 또 훈육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만나는 어떤 회복적 접근으로 그 가정과 또 학교 또 공동체의 문화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각 가정마다 학교마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핵심의 가치들이 잘 살아서 좀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학교를 둘러싼 언론이나 뉴스 보도를 왕왕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포함해서 학교를 둘러싼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저기 뭐 다른 지역에서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긴장되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는 대안학교입니다만 또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교권 침해와 아동 학대가 권리와 권리 싸움으로 부딪혀가는 문제들, 어떤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구리남양주 교육청 관내에 소속돼서 여기 경기도는 이제 그런 조정 시스템을 화해 중재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이제 조정위원으로도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이쪽이 그 신청사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다산 신도시에. 그 아시다시피 일단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옆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아시죠? 경찰서 있습니다. 길 건너서 검찰 있고요. 옆에 법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사 간판들이 다 있어요. 뭐 심심하실 때 한 바퀴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뭐 무슨 공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 보면은 학교 폭력도 있고 소년 심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갈등이 있으면 우리를 이제 찾아라라고 이제 손을 이제 벌리고 있는 거죠. 손을 벌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해줍니다만 결국은 갈등의 문제를 어떤 주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변호사를 대응해서 문제 이슈를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에 어떤 코칭을 받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경험하신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런 이제 오늘 다시 제가 회복적 정의, 응고적 정의를 다시 한번 또 개념을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많이 할애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의 보는 어떤 렌즈가 이런 렌즈에 사실은 많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벌을 높이면 우리 공동체는 안전해지고 우리 사회는 안전해지고 있는가. 최근에 저희 그 기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막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한번 이제 얘기가 됐었다가 최근에 또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공청회도 가고 또 토론회도 이제 하면서 뭐 입장문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몇 살로 연령이 낮춰지면은 애들이 바뀔까요? 지금 아이들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질적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몇 살로 낮추면 얘네가 정신 차려서 개관천선이 될까요? 참 이거는 참 어려운 숙제인 거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이코패스야 하면서 태어나는 친구는 없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가끔은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보호관찰소. 근데 보호관찰소 가기 전에 아이들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데 가서 이제 분류심사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도 선생님들이라고 다 불러요.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이제 들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책임을 배워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회는 이 아이들을 격리시켜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면은 거기에만 혈안이 되고 얘네의 어떤 책임지는 문제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짊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고 또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대응해 가는 부분들이 참 쉽진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법적인 어떤 해결들로 가져가고 있고 아이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수용되지 못하는 어떤 경험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은 얘네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질이 나쁜데 얘네를 더 어린 연령에서부터 이거를 재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화두는 아니지만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분리대응하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교실에서 어우러져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떼놓고 분리해서만 대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만나지만 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이었고 지금은 다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관계적으로 어려움들 그리고 징계와 처벌은 우리 일반 학교에서 주고 있지만 그게 아이들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복적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전환해 가는 어떤 실천과 방향 속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 더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 지도나 훈육을 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문제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어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안내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회복적 정의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계속 회복적 정의가 뭐냐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개념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회복적 정의를 이론적으로 처음 정립하신 분의 개념이에요. 이게 90년대에 나온 회복적 정의 개념입니다. 한번 보시면 벌어진 일,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일어난 일을 올바르게 만들고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종합적이고 직접적이고 피해, 필요, 책임을 다루고 규명하고 표현하도록 하자. 그리고 특정 문제에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회복적 정의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좀 말씀드리면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에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어떤 형사체계나 어떤 사법체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재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 중심으로 가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가장 좀 매력적인 말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에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치유는 병원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90년대 이 이론이 지금 우리가 관계적인 어떤 치유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이 당시 이 90년대만 해도 이런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건 병원에서나 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만 이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풀어가는 프로세스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회복적 정의의 어떤 첫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흐름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이죠. 회복적 정의를 우리가 학교 문화로 만들어가자 했을 때 회복적 정의 핵심 가치를 제가 세 글자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이에요. 오늘 존중의 약속 만들 거거든요.
존중.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 책임.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다른 키워드는 놓치시더라도 이 존중, 그리고 책임, 이 관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복적 정의의 핵심적인 가치들이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살아내게 해야 되냐. 지금 존중이 필요한 것 같아. 존중의 어떤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들.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는 같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벌받고 혼내고 징계를 가져가는 그런 처벌과 책임의 동의어가 아니라 진실된 또는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라는 겁니다. 자, 회복적 정의는 핵심적으로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결국은 관계와 공동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거냐. 우리 안에 가정에 어떤 위기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걸 딛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삼아보자라는 겁니다. 네, 요거 하나 잠깐 보실게요. 표 보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드려볼게요. 한 측은 엄벌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훈육을 하는 엄벌주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엄마가 벌 주기 시작해서 생긴 게 엄벌주의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은 온정주의가 있어요. 다 봐주고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시혜를 베풀고. 자,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엄벌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 손. 몇 분 안 계시네요. 나는 온정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 손. 나는 엄벌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 손. 나는 온정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다른데. 자, 근데 제가 저희 학부모 교육도 이렇게 다니면은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아마 안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 그날 컨디션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허용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해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책임을 아주 간과하지 않고 바로. 아이들은 어제는 똑같은 일을 어제는 봐주셨는데 오늘 왜 이러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방법이 다 떨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방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회복적 생활 교육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엄벌일까요? 온정일까요? 네. 엄벌주의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온정주의라고 하는 좀 오해를 좀 삽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회복적 정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회복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예요. 수식어. 명사는 뭐예요? 정의죠. 정의. 이 저스티스. 정의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을 간과한 정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적 정의는 엄벌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다루지 않는 온정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제3의 어떤 길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도 다뤄지냐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문제나 아니면 폭력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지시는 어떤 그 모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신고를 하자니 관계가 뒤틀려질까봐 불안하고 불편해요. 참자니 우리 아이가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이걸 참고 넘어가자니 힘들어요. 예. 마치 이것도 온정과 엄벌 사이에 어떤 제3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는 사실은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회색지대를 달리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떤 흑과 백 사이에
어떤 제3지대, 안전한 어떤 제3지대가 필요한 어떤 제3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곳이죠. 자, 하나의 어떤 지혜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오줌을 싸면은 소금 받으라고 키 씌워서 돌려보냈죠.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아동학대로 잡혀요. 제 세대는 아닙니다. 여기 이걸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됐어요. 지금은 이게 왜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인권 감수성이 생겨서 그 말도 맞습니다만 키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박물관에만 사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소금값도 비싸죠. 그럴 수 있는데 과거에는 서로 그 이웃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이웃 사촌이고 숟가락 개수도 사실은 다 알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훈육의 기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키 씌워서 소금 받으러 돌려보내면 어떤 집에서는 또 혼내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어떤 훈육의 역할들이 같이 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키 씌워서 이렇게 소금 받으러 돌려보내는 게. 근데 이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훈육을 해요. 훈육을 할 때 아이들이 심심한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걸 혼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지적을 하거나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책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처벌을 주지 말자, 징계를 주지 말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근데 결국은 이것도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안전한 공동체성과 높은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의 훈육도 더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응보적으로 할 거냐 회복적으로 할 거냐 이전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관계망을 먼저 살펴보는 게 더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이런 훈육이 있다면은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모셔올게.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혼을 내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거나, 너 이거 못하면 뭐 없어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관계와 안전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훈육들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가 핵심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표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사실은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뭐에게 해라 하지 마라. 아이를 두고 뭘 잘못했을 때 너 그거 해, 너 하지 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의무와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원과 격려는 좀 낮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뭐뭐를 위해 봐줄게, 허락해줄게, 허용해줄게 하자니 얘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의무와 요구는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감싸고 지원과 격려나 수용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안 되면 방임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의무와 요구도 높고 지원과 격려도 높은 이상적인 모델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네. 함께 회복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다뤄가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A라는 친구가 잘못을 했으면 A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A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형제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같이 책임 이행을 해서 함께 노력해줄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그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이 아이의 책임 이행을 위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고 또 뭐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이래야 그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높아지는 게
공동의 어떤 책임성을 이제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것들이 우리는 작동했었던 거죠. 현대 사회가 이런 풍경들을 잃어버리면서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방향들을 다시금 살려보고자 하는 게 회복적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접근.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는. 몇 번 이렇게 접하셨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공동체에서 너의 행동은 어떤 문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어떤 행동들을 했다면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너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너의 존재는 우리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문제를 보면은 또 문제를 행한 친구를 보면은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공동체 속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주되 그렇지만 존재는 수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약속을 만들 것이지만 어떤 약속을 만들었을 때 아이가 거기서 이제 잘못했다 또는 실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짚어갈 때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존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되 결국은 너가 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 수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공동체는 관계의 경험입니다. 관계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관계 맺음의 방식은 어떤가를 참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첫날 우리 소장님께서 회복적 정의 개념을 좀 소개해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나눠서 약간 실천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건강한 공동체, 우리 건강한 가정과 학교를 만들어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해볼 텐데 여기 이제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관계를 일상적에서 소통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이건 회복적 생활교육의 대표적인 실천으로는 어떤 것이 있죠? 관계를 맺는 것은? 예, 질문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서클이라는 실천이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천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둘러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근데 관계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갈등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이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오늘 다룰 부분들은 이 바운더리입니다. 존중의 약속이라고 하는 툴로 바운더리를 설정해 볼 겁니다. 서로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해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문제 해결인 거죠.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 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경험해보고 배워감으로써 가정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특히 이렇게 어떤 관계를 실천하는 어떤 노력들이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만들어 갈 때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공동체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탄탄해진다면은 다시금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의 실천과 노력들이 이런 방향으로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접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존중 약속 만들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뭘 좀 부탁을 드리냐면 전지가 아니죠. A4 용지 하고 매직이 아니죠. 뭐예요? 펜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간곡히 부탁입니다만 선생님들 다음번에 연수 이렇게 오실 때는 펜하고 메모지 하나는 가져가 주세요. 네, 그러면은 좀 같이 메모하면서 배워볼 수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들 강의 들으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그냥 좀 이렇게 경청하시고 계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저 말투가 조금 나긋나긋해서 지금 시간대가 저녁 먹고 조금 졸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예, 재밌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존중의 약속입니다. 일단은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네, 발음들이 좋아요. 네, 리스펙,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예요. 자, 리스펙은 이제 존중,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풀 거고, 어그리먼트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예, 물론 약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동의죠, 동의.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에서 만드는 약속들을 되게 잘 보면은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넌 지켜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따라 이거죠. 예. 동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호 인정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확인한 약속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밟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 초등학교의 6학년 생활 규칙입니다. 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화장실 용무 외에는 복도에 나가지 않는다. 2. 교실 밖을 나가더라도 3명 이상 모이지 않고 30초 이상 만나지 않고 3문장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 옛날이지만 네,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위기 학급이 있어서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제 개입을 들어갔는데 요거랑 비슷해요. 6학년제인데 6학년들이 어디에서 좀 많이 사고를 치냐면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3번 이상 지적당하면은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6학년 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삼진아웃 제도 같은 거죠. 그리고 중학교 교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벽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우리 교실 출입 금지. 이런 분들은 그냥 왕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미랄둘의 학교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장선생님 학교 처음 왔는데 뭐 말씀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아까 영국 한번 다녀왔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한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갔었었는데 저희가 영국에 있는 회복자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실 시설도 둘러보고 이제 아이들 이제 지내는 것도 둘러보고 이렇게 와서 나중에 저희끼리 디브리핑을 했었어요. 디브리핑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시니까 한국에 있는 학교와 영국에 있는 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저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서 같이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학교 다닐 거 요즘 이제 여기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벽이 다르대요. 네, 벽이 다르대요. 한국 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 뭐가 많이 붙어 있냐면 일단은 학교 폭력 멈춰. 이거 많이 붙어 있고 뭐 117로 신고해 이런 거 많이 붙어 있고 뭐뭐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통제하는 쪽으로. 근데 이 영국에 있는 학교들은 뭐가 많이 붙어 있냐면 뭐 이런 감정 카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붙여 있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같은 걸로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뭐 이렇게 색깔 같은 거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놨고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뭔가 회복의 어떤 상징들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예컨대
뭐 운동장 한 켠이나 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만한 그런 공간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회복적 질문이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이들이 싸우면은 이렇게 고학년 되는 아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이제 대화를 그 회복적 질문에 따라서 대화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풀어주거나 풀지 못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학교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자, 존중. 예. 아까 약속은 이제 동의라는 표현들을 했지만 존중은 뭘까요? 존중. 예. 영어로 respect라고 하는 존중. 존중이 무슨 뜻일까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존중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존중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 질문하면 근데 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의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관점이라는 표현을 할 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원이 이 스펙트랑 똑같아요. 예. 그걸 다시 보자는 게 리스펙트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자,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예.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이게 존중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존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Don't touch me. 상관하지 마. I don't care. 이런 표현으로 존중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존중의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은 그 상대방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건 무엇이냐? 결국은 그 사람을 뭔가 허락해 줄게, 허용해 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핀다. 케어의 의미가 있는 거고 돌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존중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투고 이제 싸우고 그렇게도 하는데 저도 아내를 존중해야죠. 또 아내도 이제 저도 이제 존중받고 결국은 내가 아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해야 될 때 그런 필요를 챙겨서 와야 돼요. 오늘 사실 저하고 저의 아내가 저는 여기에 와 있고 아내는 또 저녁에 또 다른 어떤 줌으로 일이 있어요. 애를 케어해야 돼요. 이 케어하는 몫을 누구로 둘 거냐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죠. 예. 근데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의 저도 명을 받들어야 되니까 예. 옆에 있는 국수집에서 국수를 사와서 끓여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끼니를 아이들하고 해결하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어쨌든 이 사람의 필요 또 저의 필요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가는 어떤 노력과 역할들을 해가는 거죠. 이게 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적극적인 필요를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노력해 가는 부분들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아이들한테 우리가 존중해라, 배려해라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근데 존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존중. 아이들 존중이라는 글자 초등학교 저학년은 몰라요. 어려워해요. 예. 근데 존중이라는 두 글자를 몰라도 아이들은 존중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존중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해요. 배려를 받아본 친구들이 배려를 합니다. 친구가 어떤 뭐 물건을 놓고 왔어요. 그럼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그걸 경험해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을 해라, 규칙을 지켜라가 아니라 존중을 언제 우리가 경험했는지를 더 가정에서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존중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약속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공동체의 규칙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는 또 우리는 언제 존중을 경험했는가, 존중을 언제 느꼈는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존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부모 화살표 자녀, 자녀 화살표 부모, 또 자녀 사이에 또 우리 공동체 시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존중의 약속을 만드는 가정에서 만드는 툴입니다. 자, 한번 보실 텐데 이게 레이저가 되는지 안 되네요. 부모 화살표 자녀잖아요. 그럼 저기는 누가 쓰는 거냐면 자녀들이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쓰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나는 존중을 경험했다. 또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존중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려우면은 좋았는가, 배려받았는가, 고마웠는가를 쓰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는 부모님이 쓰는 거예요. 자녀 화살표. 자녀들이 어떻게 해줬을 때 존중을 느꼈는가, 경험했는가를 쓰는 겁니다. 여기는 자녀들 사이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 가정 시설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써볼 수 있는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존중을 느끼는가. 자, 잔소리 현재 초점 5분 이내로 해주셨을 때, 대화 시 말을 끊지 않았을 때, 하루에 칭찬을 그래도 한 가지 해주셨을 때 좋았다. 그리고 외식할 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써있어요. 네. 자, 부모님은 언제 존중을 느끼냐? 자녀로부터. 밥을 규칙적으로 먹을 때,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뭐 짜증 내지 않을 때, 또 뭐 애정 표현 그래도 평소에 해줄 때, 예. 일정 바뀌면 미리미리 연락 줄 때, 예. 이렇게 써있죠. 자, 자녀 사이에는 어떻게 써있냐? 허락 없이 물건 가져갈 때, 심부름 시키지 않을 때, 서로 돈거래 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로 아마 다퉜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시설은 앉아서 소변 보자, 분리수거하자,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하자, 이런 것들 이제 써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내가 언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경험했는지, 너가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나는 존중을 언제 경험했는지를 써보는 겁니다. 자, 한번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클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 기분은 어떻고 또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존중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면은 나는 언제 배려받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좋았는지, 고마웠는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고 기분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존중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게 이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만들어갈 때 할 수 있는 대화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는 한 방법으로 좀 툴로 소개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안내 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을 때 배려받았다, 고마웠다, 존중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은 이제 부모, 자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자녀, 부모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아내 할 수도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줬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해줬을 때 고마웠다, 배려받았다, 존중받았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떻게 해줄 때 존중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써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리자와 교사와 관리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학생과 교사와 학생, 이게 학교에서 만드는 툴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랄 조례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약속도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실 시설도 이렇게 이제 해보기도 하는 거죠. 자, 종이를 드렸죠. 네, 종이를 드렸는데 한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연습이니까
한번 종이를 한번 이렇게 2번 접고 피면은 4분선이 됩니다. 4분선. 가정에서 만들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자, 연습해 보시고 남편 아내 같이 있으면 한번 꼭 다뤄보시고요. 없으시면은 일단은 카테고리를 4개를 한번 정해보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모 자녀도 되고요. 남편 아내도 되고 아내 남편도 되고 때로는 뭐 교사 학부모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학부모 교사도 괜찮아요. 예. 화살표의 끝방향의 입장에서 써보는 겁니다. 근데 화살표의 끝방향의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해 보지 마시고 예컨대 내가 학부모예요. 그럼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교사는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줬을 때 또 어떻게 해줄 때 교사들은 존중을 경험할까 이럴 때 경험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4개의 카테고리를 먼저 정해보세요. 4개 카테고리를 지금은 연습이니까 한번 정해보시고 자녀, 부모 자녀도 좋고요. 네, 한번 정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뭘 써보냐?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을 때 나는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존중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써주세요. 쉽지 않나요? 네. 자, 그래도 한번 가정에서 할 때도 이렇게 개별 작업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약속을 만들 때, 가정에서 만들 때 아이들한테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줄 때 너는 좋고 좀 배려받는다고 생각해 몇 가지 한번 써봐. 그럼 아이들이 뭘 써야 돼요?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엄마가 해준 게 그동안 있는데 그걸 못 써? 이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어떻게 해줄 때 좀 너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배려받는 느낌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써봐. 이제 부모님이 같이 지도해주면서 이제 몇 가지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 사이에서도 일단 개별 작업을 먼저 써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마 쓰고 계시니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는 이럴 때 존중을 느껴요, 존중을 경험했어요 라는 내용을 쓰는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반대죠. 자녀 부모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얘들아 부모님은 이럴 때 존중받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보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일단 써보시고 볼게요. 경험을 위주로 써주세요. 경험을 위주로. 네. 요구나 아니면은 부탁을 넘어서 경험을 위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줬을 때 부모님은 배려받았다. 좀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것도 됩니다. 다 돼요. 네. 전에 제가 학부모 교육할 때는 이제 부모님 자녀 이렇게 이제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나의 어떤 부모님을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대상은 다 됩니다. 대상은 다 되니까 한번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또 자녀가 어떻게 했을 때. 발표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칸은 좀
이제 제가 잘못 오기를 했는데 자녀 화살표 부모님이다. 여기 두 번째 칸.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은 존중받는단다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잘못 오기니까 이건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쓰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어려워요? 네. 우리가 생각보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요구와 부탁은 많아요. 근데 상대가 어떻게 해줬을 때 내가 존중을 경험했는지 느꼈는지를 사실은 좀 차근하게 이렇게 돌아보거나 얘기해보거나 써보는 게 좀 드물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은 연습이니까요. 가정에서 해볼 거를 지금 잠깐 연습해 보시는 거니까요. 잠깐 멈추시고 저 이어서 그냥 교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써보셨죠? 자, 이건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부탁을 해도 뭐 청유형으로 부탁을 해도 너가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게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주어가 너잖아요. 주어를 나로 바꾼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존중을 경험한다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들을 때는 마치 초대장을 받는 느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럴 때 존중을 느끼고 존중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선택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 내가 이 필요를 채우면 이 사람의 어떤 부분들의 배려의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은 존중과 배려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당사자들의 선택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회복적 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하나가 자발적인 책임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뭔가 너가 해 라고 했을 때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가 이렇게 해줘 라고 할 때는 공간이 사실은 없죠.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나는 이럴 때 존중을 받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갔을 때 초대장을 받고 거기서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발적인 책임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적으로 작업하신 게 있잖아요. 요 1차적으로 작업한 게 존중의 약속의 1차 완성이에요.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냉장고에 먼저 붙여보세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중이 무엇인가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럴 때 존중을 경험하고 상대방은 이럴 때 존중을 경험하니까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훈육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차 작업이에요. 이걸 한 번에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근데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면은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상대방으로부터 이럴 때 존중을 경험했어요. 쓴 거잖아요.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썼으면 자녀들이 쓴 걸 보면서
부모님은 너네가 쓴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약속하마, 노력하마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만 부모님이 이런 내용을 썼으면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약속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내가 존중받았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그럼 내가 이거 먼저 노력해볼게, 약속해볼게 라고 하면은 그게 약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공동체 시설이야 약속하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됐을 때 교실에서 모델이지만 이렇게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언제 존중을 경험했는지를 써보고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은 노력할게, 약속할게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리에 대한 어떤 동의 과정은 가정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고 학급마다도 다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떤 툴을 알려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응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쓴 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이고 아이들한테 색깔 스티커 2-3장씩을 줘요. 그러고 나서 약속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각 가정별로 만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핵심은 뭐냐? 나는 언제 존중을 경험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아이들이 약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내용이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약속을 한 거지만 처음에는 학생들이 안아줄 때 좋아요 이런 걸 썼겠고 그 다음에 말을 끝까지 경청해 줄 때 좋아요 이런 걸 썼겠죠. 그리고 뭐 등등등 썼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약속하마 이런 것들을 노력하마 한 내용이 정리한 게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만들면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꼭 중요한 거는 점검입니다. 전에 제가 어디 교실에 가서 이런 비슷하게 아이들이 약속을 만든 거예요. 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뭐 아이들 뭐 힘들 때 도와주기 뭐 이런 약속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하니까 그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이거 작년부터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무도 안 지켜요. 약속을 한 번 만들고 1년을 가고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정해야 돼요. 이거 약속 언제 점검해보면 좋을까? 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아니면 이제 보름이면 보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2가지로 점검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지켜져서 좋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요. 그냥 약속 안 지킨 걸 너 왜 안 지켰어?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약속을 가지고 잘 지켜진 거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변화들이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2번째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약속을 만들어가는 게 존중을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에 남기는 문화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몇 가지 유의사항 조금 남겨요. 일단은 존중받은 경험을 기초로 작성하자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고 2번째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어떤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엄마가 하면 내가 이걸 들어줄게 이런 어떤 딜이 아니라 이게 나는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약속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은 보류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되면 뭐 체육 시간 많이 주세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내용 써있는데 그걸 약속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왜 들어주지 못하는지 여기는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약속이 보류가 되는 건도 있겠죠. 보류가 되는 건이 있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다만 과정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소통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기적인 어떤 점검 시간을 확보해서 좋았던 점, 긍정적인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지속해 보자.
그리고 갈등 상황일 때는 아이들이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만든 위치에서 훈육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저희 집이 며칠 전에 이사를 했었어요. 이사를 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냉장고에 붙여있던 존중 약속이 떨어져서 가져갔더라고요, 이삿짐에서. 그러면서 이걸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만든 존중 약속 내용 중에서는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떨 때 아이들한테 이제 존중을 느끼냐, 신발 정리하는 거 잘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안부 애정 표현할 때,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면은 어디 나간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런 거 이제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 이런 거 이렇게 잘 받아주고 할 때 뭐 이런 거 이제 했었어요. 아이가 이제 약속한 내용들도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뭐 아니다 이렇게 신발 정리 잘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다시 와서 할 때는 그런 것들 이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하고요. 아이는 이제 저희한테 언제 이제 존중을 경험했냐, 자기 말 끊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자기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줬을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이는 어린이집 아직 다니거든요. 네, 아이들도 그 꼬마 저기 5살 아이도 자기가 어떻게 배려고 오빠가 인형 말 안 하고 가져갔을 때 이런 거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뭘 이제 했을 때 중간에 그냥 막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약속을 이제 만들어요. 그런 어떤 약속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든 것들이 더 구속력이 있고 더 노력도 하고 지켜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이런 공동체 약속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 같은 거는 학교 측에서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교사의 존중 약속,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하는 약속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프로세스로 만든 건데 보시면은 교사는 이제 학생에게 뭐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해주겠다, 이름이나 존중의 의미가 담긴 호칭을 사용하겠다, 또 경청하겠다, 시험 성적을 판단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보호자에게는 이제 귀 기울여서 경청하겠다, 또 이제 자기 생각, 아이들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에서 다양한 뭐 방법을 공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호자가 자녀죠. 학생에게는 뭐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겠다, 이제 비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선생님께는 이런 이제 감사 표현 잘 하겠다, 뭐 직감적으로 잘 참여하겠다, 문제 발생 시 선생님 말씀도 균형감 있게 대응하겠다, 선생님의 전문성을 믿고 교사의 나이 등으로 함부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이 이제 만든 존중의 약속은 보호자에게, 부모님께죠. 뭐 상처되는 말 하지 않겠다, 뭐 등등등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선생님께는 인사 잘하겠다, 감사 표현 잘하겠다, 가정통신문 잘 공유하겠다.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얘기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세종시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은 3년 전 2023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터졌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안에 사실은 학교 저희가 연수를 들어가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 학부모님들을 뭐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다 선생님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나 소통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권리 싸움으로 계속 이렇게 민원인으로 자꾸 만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 두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계속 민원인으로 충돌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아이를 두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관계를 동반자로서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안전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상호 존중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회복적 학교를 이제 꿈꿔가는 미랄둘의 학교에서도 이런 방향들을 같이 모색해보고 존중의 약속으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베이스를 존중의 기반 위에서 세워가는 부분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에도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뭐 책임 주체, 뭐 약속 이런 걸 만들으라고 해서 와요. 저희 아이도 여기 남양주에 있는 한 학교를 다니는데
가정통신문으로 왔어요. 좋은 문구는 다 담겨가지고 서명하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가 빠졌냐면 과정이 빠졌죠. 과정이. 뭐 서명해서 보내긴 했지만 이 좀 과정이 빠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회복적 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 폼으로 해가지고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때 존중을 경험했는지,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 그룹 안에서 부모님들은 이제 존중을 경험,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세 주체가 같이 모여서 존중의 약속을 만들고 선포식도 같이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도 그냥 그렇게 공문으로만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제 존중의 약속을 이제 학교에서 같이 만들 때 가정에서도 존중의 약속을 만들어라고 숙제를 내줘요. 가정별로. 오늘 이제 배우신 부분들을 가정별로 아이들이 약속을 이제 만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또 제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순환인 거죠. 학교에서의 약속, 가정에서의 약속. 그런 방향도 같이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가정별로도 이런 이제 약속을 만들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회복적 정의는 이기고 지는 어떤 승패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다져가는 과정이고요. 한편으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잘 체감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데 이 약속도 하나의 툴이 있는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약속 하나도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약속을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어떤 소통의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예, 저는 오늘 이제 교육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배우신 내용은 꼭 가정에서 실천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네.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정에서 만들어 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 약속을 만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려서 혼내는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문제가 꼭 있지 않을 때 그냥 갈등상 늘 뭐 매일 아이들이랑 갈등상이 많겠지만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하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일상에서 한번 대화 나누고 언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지 우리 공동체로 먼저 만들어보고 가정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